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 날짜 10월 27일에 한국은행에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체감도가 높은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부동산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호령하고 있는 바로 금리, 정말 체감도가 높은 지표죠. 누구나 한국 사람이라면 크고 작은 대출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금리가 한국 집값의 운명을 더욱 좌우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상반기 천문학적인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건국 인형과도 견줄 만한 신화적인 부동산 생태계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지형도를 다시 세운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전 세계 금리는 맹렬하게 오르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시중은행 금리는 반대로 금리를 낮추는 굉장한 모험을 감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는 관계로 당연히 바짝 마른 집값 토대 위에 물을 댈 필요가 있었으니 대출 규제가 확 풀리는 바람에 엄청난 자금의 물줄기가 부동산 쪽으로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특히 상반기에만 거의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러 정책금리에 기반한 혜택을 받아가면서 대출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 집에 대한 수요가 꽉 막혀 있다 보니 이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을 가진 건데 모두들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었던 거고요. 그만큼 분양시장이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면서 서울 분양은 미어터지기 시작을 했죠. 일단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신축이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구축 매매보다는 신축 분양 쪽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막대한 자금이 분양 쪽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하자마자 이에 자극받은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한 달에 1억씩 올릴 정도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분위기로 가격 펌프질을 정신없이 해댔습니다. 그러니 지금 서울 국평 가격은 14억에 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고요. 근데 분양가가 천정을 뚫을 만큼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고분양가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직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대출 자금이 올라간 분양가만큼 수요가 따라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물에 물이 차오르듯이 분양가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출 실행 이후에 본격적으로 차주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건 바로 대출 돌팔매라 볼 수 있는 금리 문제. 남의 돈 빌렸으니 이제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건데 누가 이자 물리지 않고 거저 빌려주겠습니까? 금리의 대반격이 시작이 된 거죠. 금리가 그냥 노멀한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감수할 만도 한데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는 지금 고금리로 가는 길목에서 얼마나 이후에 금리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를 내놨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중앙은행은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이터를 내놓는 경향이 많죠. 그만큼 내적인 리스크를 완화하는 수치들이 많은 편인데 오늘 내놓은 가중평균 금리는 상당히 금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7% 상승. 이건 시중은행의 금리 변동에서 느껴지는 체감도와는 조금은 다른 상징성을 가진 거라 추세가 중요하죠. 모든 금융기관의 금리가 거의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건데요.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눈에 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4.35%로 0.04% 올라섰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것은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매주 바뀌고 있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지표만 봐도 이런 상징적인 수치보다는 계속해서 오름 추세로 가는 금리 방향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고요. 월급만 빼고 다 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품을 무는 거죠. 그냥 대출 실행이 완료됐다는 문자만 받았을 때는 뭔가 짜릿한 느낌이 오는데 이후에 대출 이자가 매달 변동돼서 올라간다는 문자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면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던 집값은 오르지 않고 도리어 빚을 대고 있고 언제 떡락으로 갈지 모를 거라는 불안감에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금리라는 가시밭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엎어치고 매치고 집을 사기 위해서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까지 땡긴 사람들은 그냥 주담대 외에 오르는 신용대출 금리까지도 떠안아야 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죄다 전달 대비 그 수치가 거의 오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가계대출 부분 그리고 주담대 금리가 눈에 박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한국형 금리 상황이라는 그래도 단기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요동을 치고 있고요. 미 연준의 기축 방향은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고 심지어 은행채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수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 더욱 앞으로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실질소득 감소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 기업 유동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시점에서 기업 대출 금리까지도 3개월 만에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면 뭐 아찔한 생각마저 듭니다. 어제 미국 GDP가 4.9%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시장은 앓는 소리를 계속 해대고 있죠. 미국 주식은 뭐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는데요. 당연히 경기가 좋으니 소비력은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공포가 미국 주식시장을 그대로 강타를 했죠. 그러나 한국은 GDP 0.6%에 만족할 정도로 극히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질 못해서 오늘 한국은행에서 나온 기업대출금리 상승도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PF에 물려있는 비은행 금융권들입니다. 흔히 제2금융권이라 부르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등등. 여기도 지금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라는 겁니다. 기업 대출이 PF 형태로 물려있는 곳들이 많아서 향후 집값이 30% 이상 빠지거나 분양 실적이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과연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죠. 이거 그대로 직격탄이 되거든요.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금리를 누르고 있는 이유도 중앙은행이 부동산 PF 문제로 금리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굳이 이렇게 누르고 있지 않아도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사들 많아요.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PF 대책 완화의 문을 열어준다 해서 얼어붙은 유동성 현금 흐름이 제대로 막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연말 부동산 PF 공포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금리 상승은 예금금리 상승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찍어내는 것과 동시에 맞물려서 이자로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올라간 예금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인해서 대출금리 더욱더 거세게 밀어올리게 될 겁니다. 큰일이죠. 이렇게 지금 시중은행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민들의 급전 창구였던 마이너스 통장금리까지 7% 이상 오르고 있다는 사실도 심각한 지표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신용대출금리 테두리 안에서 연속적인 금리 상승을 이어가는 건 전부 대내외적으로 미국채, 국내국채, 금융권 자금 조달 비용 증가라는 대내외 악재가 지뢰처럼 깔려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이런 모든 상황을 개무시, 무조건 빌려, 대출 증가세는 가파른 양상으로 증가 추세, 이건 안드로메다 지성을 뛰어넘는 무한 멀티버스의 대혼돈이죠. 19일 만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3조 4천억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거의 1,9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쌓이고 있는데 영끌, 비투, 결국 내 집은 오른다는 생각을 포기 못하는 게 그만큼 주변에서 집값이 두세 배 오를 거라는 가스라이팅, 착시 효과에 스스로가 갇혀있는 건데 부동산은 황금성이 많이 떨어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당장 끊어지면 절대로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선 경매로 넘어가는 위험 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흐름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밑불도 지피질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하는 총재도 가계부채가 잡히질 않으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보겠다는 언급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출 추세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바로 옆집이 폭락을 해도 내 집만큼은 끝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영끌과 비투의 마지막 저항에 가까운 버티기가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 오면 서울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가는 상황에서 거의 폭락에 가까운 급매, 급급매가 튀어나올 겁니다. 서울 갭투의 성지였던 노도광 집값 지금 3억대, 4억대 거래가 될 정도로 약세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상계주공 6단지 고점 9억 4천 대비 6억 2천 선에 거래가 됐고요. 3억 정도 하락 추세죠. 그리고 상계주공 16단지 고점 6억 2천 대비 4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도봉구 주공 17단지 고점 5억 9천 대비 3억 5천 선에 거래가 됐고요. 도봉 한신 고점 7억 4천 대비 4억 9천 선 거래가 나왔고요. 이미 4, 5억대 거래가 즐비합니다. 강북구 북한산 시티 고점 8억 9천 대비 6억 6천 선의 거래가 나왔고요. 6억 박스권 더 떨어질 가능성 높죠. 강북구 두산 위브 트레지움 고점 10억 3천 대비 7억 6천 선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노도강도 상당히 약세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권 금리 상황에 대한 발표는 추세적으로 볼 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금리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기업 대출 금리까지 오르고 있다는 불안감, 특히 제2금융권 금리는 부동산 PF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고 있네요. 비강남권, 특히 노도강의 추세가 심상치 않은 걸 볼 수 있는데요. 2차 하락으로 가는 뚜렷한 징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